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또 싱싱사과대추 농원, 농원이고요. 또 이거는 저희가 그 하우스에 우리 집 농원 바로 뒤에 보면 하우스, 비닐 하우스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하우스 속에서 이게 또 여러 해를 키웠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 균형을 한번 이렇게 잡아줘 보세요. 전체적인 균형을 보시면은, 나무가 전정을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짧게 잘라도 여기에서 대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그래요. 짧은데 여기서 순이 나오나?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순은 다 나옵니다. 묵은 가지에서도 순이 나오고요. 짧게 잘라도 나중에 가면은 이게 엉성해가지고 요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 빽빽하게 안에 공간이 채워집니다. 어떤 걸로? 순이 다 채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순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올해는 특히 또 이제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나와주는 시기가 좀 늦다고 보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후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랫게 이제 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노린재에 이제 약간의 그런 피해들, 끝자락이 약간 뿔긋뿔긋한 이런 기가 있는 것들은 거기가 이제 그 노린재 피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린재가 이렇게 액을 빨아버리니까 나오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새순 나올 때, 관리를 또 잘 해주시고, 또 나무에 특히 그 수분이 적절하게 있는지, 또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수분이라 하는 것이 하니까 어떤 게 수분이냐, 자체적으로 생기는 게 수분이냐, 그게 아니라, 수시로 이제 이렇게 잎이 나오고 이럴 때는 물을 주셔야 돼요. 물을 주셔서 수분 보충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에서 건강한 이런 그 신초가 건강하게 나오고, 또 그 신초가 나와서 또 이렇게 쭉 나와서 건강하게 진짜 정말 커줌으로써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달아주게 됩니다. 대부분이 생각했을 때는, 심어놓고, 왜 나는 새순이 안 나오지? 왜 안 되지? 그렇게끔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오는 것이지, 가가 그 자체적으로 해서 지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한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주려면 뭐냐 그러면은, 뭐 영양제를 준다? 영양분을 준다? 그게 아니라 얘한테는 간단합니다. 수분만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물을 충분하게 적절하게 주시고, 이렇게 신초가 나왔을 때 얘한테 예방약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얘한테 건강한 순을 바라볼 수 있고, 올 한 해 또 좋은 결실을 갖다가 쟤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안 하면은 순도 나오는 것도 이제 그 약하고, 수분이 없으면은 순이 또 이렇게 꾸불꾸불해지고, 이렇게 모든 성장 부분에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는, 우리가 그 퇴비나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추비로서 해갖고 다 추수를 하고, 겨울이나 늦어도 2월 달까지, 아니면 아주 늦으면 3월 달까지라도 퇴비를 깔아서 비료하고 줘서 이미 야한테는 다 주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올해 심은 나무들, 또 전년도에 가을에 심은 나무들은 아직까지 퇴비를 주지 않아도 되고 줘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심을 때 퇴비를 준다는 것은 그 퇴비에 얼마만큼 숙성이 100% 완숙 퇴비인지, 아니면은 완숙 퇴비가 아니면은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비를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완숙 퇴비, 포대 퇴비라고 해서 우리가 그 농업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퇴비들은 수분이 약 40% 이상은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퇴비가 발효가 되지 않고 완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퇴비를 줘서 얘한테 영양분이 있느냐, 얘한테 도움이 되냐, 이제 심는 나무한테 도움이 되냐,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고, 그거는 되레 그 역효과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퇴비에는 이렇게 완숙이 덜 되면은 어떠냐면 발효 과정이 생겨서 그 속에서 발효되면서 뭐가 생기냐 그러면은
가스가 발생해야 되죠. 그럼 가스가 발생하면 어떠냐 그러면 그 가스가 그대로 뿌리한테 가버리면 뿌리는 나중에 가면 녹아버립니다. 다 녹아서 하나도 없어요. 순간은 순이 나니까 잘 되겠지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순은 아주 뭐라냐 그러면 완전히 낙엽 질듯이 낙엽 색깔처럼 나중에는 뚜잎이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다 떨어져 버립니다. 가을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퇴비나 화학비료는 욕심내지 마시고 나무한테는 특히 수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 또 잎이 나오면은 잎이 나오려고 할 때는 적절한 병충해 방제를 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병충해 방제를 잘 해줌으로써 주기적인 병충해 방제하니까는 대부분이 나 한 번만 하면 그냥 말지 그게 아니에요. 보통 저 같은 경우 우리 회원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병충해 방제는 2주 주기로 해라 그럽니다. 2주 주기. 2주 주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이 방제를 했다. 병충해 방제를 했다 그러면은 2주 뒤에는 또 이 나무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아무리 건강해도 2주 주기를 맞춰주면은 그 나무한테서는 병이 안 오는 거죠. 가령 병이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면은 그 병은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병이 오기 전에 2주 주기로 꾸준하게 준다면은 나무는 건강하고 그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결실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과대추를 심으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꼭 그 점 명심해 두셨다가 2주라는 개념은 내가 오늘 약 치는 날짜를 꼭 체크해 두셨다가 2주 주기로 하시고 쓰시고 또 우리가 영농일지를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일지를 꼭 쓰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왜 더 쓰셔야 되냐 그러면 요즘은 특히 이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건지 아니면 기후 변화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농업에 지금 많은 피해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농사 일지입니다. 일지. 내가 오늘 어떤 걸 줬는데 가라고 내년과 올 농사 지은 것을 내년도에 가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올해 뭐 했는데 내년에는 똑같이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느 계획성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야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내가 어떤 약을 언제 쳤는지 또 어떤 시기에 어떻게 맞췄는지 이렇게끔 꼭 잘 챙기셨다가 올 한 해 농사 대풍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